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친한 기자님이 계신데요. 저한테 교수님 큰일 났어요. 인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8대0 인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좀 찾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못 찾겠는데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분명히 8대0 인용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요. 4대4? 5대3? 그러더니 8대0? 기각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흔히 말하는 찌라시를 모아 봤습니다. 아는 기자님들한테 다 연락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헌재 소식통부터 시작해서 다 모아서 제가 모은 찌라시의 시간을 오늘 펼치겠습니다. 제가 원래 찌라시라는 얘기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정말 작정을 하고 제가 찌라시를 모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제가 헌재의 비밀 이야기라고 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 변호사님께 제가 오늘 질문이 있어요. 자,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요. 첫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 여러분도 한번 답을 달아주세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누가 조사를 해야 됩니까? 분명히 고위공직자인데요. 정준길 변호사님.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조사하나요? 뭐 공수처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검찰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죠. 아니죠. 고위공직자인데 공수처에서 해야죠. 아니 공수처에서만 조사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요. 자기네가 하면 더 좋잖아요. 아유, 그 중이 어떻게 제 머리를 깎습니까? 아니 공수처에서 얼마나 신나. 여러분 오동훈을요 공수처에서 갑자기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고 영장 쇼핑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수처장, 그다음 공수처 차장, 네. 그다음 부장검사 전부 다 지금 뭐냐면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서로 피의자가 피의자 조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수처장이 구속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설마 그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되게 심각한데요. 내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진짜 촉을 이렇게 해서 더듬이를 이렇게 세우고 계속해서 모든 정보를 다 모았는데요. 어떤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공수처에서 공수처장 구속영장 칠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 변호사님, 공수처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검찰이죠. 왜냐하면은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공수처에서 자체 인지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체 인지하는 분위기는 없고 결국은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관건은 말입니다. 저는 공수처장을 언제 검찰이 소환 조사하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공수처장을 피의자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모든 대한민국의 지금 헌재 관련된 찌라시를 모았고요. 근데 찌라시라는 게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소문이 아니고 그 나름 전통적인 기자들에게 취재를 했고요. 또 나름 검찰발, 경찰발 다 모았는데요. 재밌는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보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뉴스인데요. 대통령 사건 최우선 처리하겠다 했지만 윤석열은 장고, 최재해, 이창수는 13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세계일보 뉴스예요. 근데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다음 주쯤 될 것 같다. 왜냐? 헌재가
연달아 하는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어떤 기자님하고 오늘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쯤 한대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소식을 주신 분이 정준길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스를 준 사람이 정준길 변호사님이래요. 자, 정 변호사님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언제 있을 거냐. 뭐 저기 좌파들이나 민주당에서는 6일설, 7일설 이렇게 하다가 그러더니 이제 또 다시 14일설까지 밀리더니 지금 이제 14일에서 다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뭐 14일은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일 큰 이유가 그거죠. 지금 오늘 이제 그 13일 날 최재해,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들과 그 다음에 검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하는데 연이어서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요번에 연이어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잡히지 않아도 금요일이 가기 전에 언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가 헌재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자는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다음 주에 나올 거냐? 다음 주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 가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 지금 밀려 있는데요. 글쎄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대 몇 같으세요? 몇 대 몇?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오늘 들은 얘기가 좀 많아서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누군가가 단식을 한다고 하면 웃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삭발을 했다고 해도 웃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있고 어쩌고 울라불라. 제가 분명히 엊그제까지 고성국 박사님 단식하시는 걸 보고 그랬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단식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단식은 정말 숭고한 겁니다. 근데 제가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서 바로 깔깔거리면서 오늘 웃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식입니다. 자, 1번 뉴스 보겠습니다. 야당 장외투쟁 단식에 우리는 헌재 압박하지 않고 한 기조 유지하겠다. 자, 이게 속보로 떴어요. 여러분, 이 뉴스가 의미하는 게 엄청 큽니다. 이게 찌라시보다 더 커요. 정 변호사님 얘기해 주세요. 야당이 장외투쟁과 단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선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거를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장외투쟁과 단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헌재를 압박 행동하지 않고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 뭐 요번 주에 선고가 돼도 상관없지만 뭐 다음 주도 상관없다. 우리는 헌재를 푸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전후 사정을 보면 그동안은 민주당이 8대0 적어도 6대2로 탄핵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이거 지금 빨리 지금 뭐냐면 이 분위기가 중간에 그 헌법재판관들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결정해. 라고 생각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을 지금 푸시하고 있다. 자, 조급하다. 1번 뉴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 이 1번 뉴스 안에 답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헌재 압박하지 않고 현 기조 그대로 유지할 거야.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당이 얘기했습니다. 야당은 뭘 하죠? 머리 깎고요. 밥도 굶고요. 다 튀어나갔고요. 집회하고요. 장외투쟁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요. 얼마 전까지 누가 야외로 나갔죠? 우리가 나갔어요. 그 사람들 뭐 했죠? 정 변호사님이 맨날 이야기하셨습니다. 점잖게 있는다. 야당이 점잖게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야당이요? 장외투쟁, 단식. 여당은 뭐 하죠? 우린 그대로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야당은 급해졌고 여당은 지금 이대로만 있으면
부자 몸조심 하듯이 이대로면 있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설마 했는데 소름 돋아. 검찰총장 윤 대통령 구하기 나섰나. 여러분 지금 야당에서요. 정 변호사님 지금 저 뉴스 어딘지 한번 보세요. MBC요, MBC. 네. MBC가 속마음을 저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해 주세요. 지금 윤 대통령 석방 설마 했는데 소름 돋아. 검찰총장 윤 대통령 구하기 나섰나. 이 기사는 보면요, 그러니까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들이에요. 응? 그죠? 시민들이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의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걸 정리해서 헤드라인에 윤 대통령 석방 설마 했는데 소름 돋아. 검찰총장 윤 대통령 구하기 나섰나. 이제 이런 거죠. MBC가 작정을 하고 뭡니까?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 석방하는 게 말이 되느냐?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 이러면서 우회적으로 좌파 시민들의 입을 빌어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신경 쓰실 것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기사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소름 돋는다는 용어입니다. 설마 했던 거예요. 설마 나오겠어? 설마 나오겠어? 설마. 여러분 있잖아요. 설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걸 풍기는지 아세요? 어머, 당황스러워. 나왔어. 어머, 윤석열 나왔어. 나온 걸 보면서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 당황해서 뭐라고 합니까?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어.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어요.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오동훈을 소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수준을 가지고 무슨 윤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라고 자, 얘기를 그래서 제가 진짜 높은 수준 가져왔습니다. 3번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전현희가 검찰이 내란 수계 윤 법률적 탈옥시켜. 정 변호사님, 네. 탈옥시켰대요. 법률적 탈옥이 뭐예요 도대체? 급한 것 같죠? 여러분, 법률적 탈옥을 시켰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전현희 의원은 변호사인데 별로 이렇게 법률적 용어가 되게 좀 이상하네요. 법률적 탈옥이라는 말이 별로 뭐 마음에도 와닿지 않고 심우정 탄핵 불가피라고 했는데요. 저는요, 바로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과연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느냐 탄핵하지 않느냐를 보면 민주당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우정 총장을 탄핵 소추를 하면요, 야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지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심우정 총장 탄핵 소추 할 거야 이렇게 말만 떠들면서 실제로 안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탄핵 인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전현희가 보면은 이재명의 최측근이잖아요. 근데 얘가 나서서 심우정 탄핵 불가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기사를 보내드리는 걸 순서대로 따라오시면요. 모아서 따라 마지막에 오시면 왜 저들이 저 난리가 났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제가 기사를 모았습니다. 4번 뉴스 보시면요. 권성동,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법적 책임 물을 것, 공수처 반드시 폐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전현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적 탈옥시켜 심우정 탄핵 불가피라고 했는데 지금 권성동은요. 오동훈 책임 묻고 공수처 폐지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5번 뉴스 보시면요.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하고 대통령 불법 체포, 국조특위 위증, 허위 문서 작성 등 혐의로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이 정도면 체포해서 구속 가능합니까? 사실 죄질이 되게 안 좋아요. 죄명 자체가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불법 체포. 이거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우리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있는가 문제지 않습니까? 국조특위 위증 문제는 뭡니까? 영장 청구한 적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없다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은 뭡니까? 또 서면으로 물어봤더니 영장 청구한 적 없다라고 거짓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들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영장 일렬 번호에 중간이 빠진 것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범죄 사실까지 확인이 되면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빠르면 저는 이번 주라고 생각해요. 금요일 가기 전에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뭡니까? 체포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담당 기자들이 많잖아요. 네. 오동훈 혹시 체포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저한테 기사를 하나 휙 던지는 거예요. 9번입니다. 국회 공수처 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 흔들었다. 자,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흔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길래 제가 누구죠? 했더니 공수처장이에요. 공수처장. 그러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저 기사 보면은 공수처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이에요. 수사의 숫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이제 판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판사들은 검찰이 이렇게 수사 기록을 만들어서 송치한 게 되게 쉬운 줄 아는데 사실은 이 밥상을 차리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밥상을 받아왔던 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수사도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재판에 비해서 수사는 훨씬 창의적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오동훈이가 이끄는, 근데 그 공수처에도 제대로 수사 경험이 있거나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공수처에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수사 역량 자체도 문제지만 절차나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수사 과정,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 전체가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수처의 그 오동훈이 이제 곧 대검에서 소환받고 조사받고 저는 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동훈이가 구속되면 뭐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공수처는 자연스럽게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야당이 얼마나 지금 쫄아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10번 뉴스입니다.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에게 이런 공직자 처음이야. 윤만큼 나빠. 여러분, 애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윤만큼 나빠. 완전 그거잖아요. 너 나빠. 너 윤석열만큼 나빠. 너 최상목. 너 윤석열만큼 나빠. 이 개그도 아니고 뭡니까? 근데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숫자가 모자르니까요. 마은혁이 와야 돼요. 자,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마은혁에 대한 임명을 좀 더 뜨겁게, 세게, 그래서 최상목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불사해 가면서 밀어붙인다면은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는 5대3이라는 거죠. 그죠? 4대4다. 만약에 예상을 해봐요. 4대4면 마은혁이 들어가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마은혁을 막 무리해서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요. 6대2면 어떻습니까? 6대2 이상이면 더더욱 마은혁이 없어도 통과되니까 또 밀어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은혁에 대한 임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시점은 뭐냐면 민주당이 보기에 5대3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마은혁이 들어가면 6대3이 되잖아요. 재판이 좀 늘어나더라도 상관없다. 시간을 좀 끌더라도 탄핵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은혁을 세게 밀어붙일 텐데 이전에 비해서 점차 이 마은혁 임명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어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마은혁 미임명한 최상목에 대해서 이런 공직자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만큼 나쁘다. 이러면서 더 나아가서 거의 요번엔 마지막 경고야. 너 탄핵해버릴 거야 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윤만큼 나빠라는 저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정치가 너무 사라진 게 속상한데요. 어차피 유치해졌으니까 우리도 한번 유치하게 해볼까요? 오동훈 나빠요. 오동훈 나빠요. 한번 해볼까요? 오동훈을 구속하라. 여러분 굉장히 좋은 구호 같습니다. 오동훈을 구속하라. 우리 한번 댓글로 마음을 모아볼까요? 자, 그 마당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장외투쟁이라고 야당 11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오동훈 나빠요. 오동훈 구속하라. 한번 좀 댓글 좀 쳐주세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오동은 구속하라. 한 번쯤 하면서 전환시키고 11번 뉴스 보겠습니다. 오동은 나빠요. 댓글 바로 달아주니까 되게 좋아요. 오동은 나빠요. 민주당의 사선 의원들이 헌재 윤 파면 결정해야 국가 혼란을 극복하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 뉴스에 또 답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사선 의원이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사선 의원들이 우리 사선이야, 중진이야, 우리가 나서니까 민주당, 너네 초선 다 움직여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그 민주당 사선 의원들이 오늘 그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이 믿고 의지할 때는 문영배의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영배의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내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영배가 되게 지금 힘에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흔역 빨리 좀 임명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SOS를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문영배가 마흔역 좀 임명 좀 해주세요. 야당 의원님들, 그러니까 사선 의원들이 일단 나섰습니다. 12번 뉴스입니다. 천막으로 나갔습니다. 야, 얍실하죠. 오늘 날씨 진짜 따뜻했거든요. 그 추운 날 안 나가더니 따뜻해지니까 천막으로 나갔어요. 오늘 많이 더웠거든요. 제가 오늘 학교에 갔는데 캠퍼스가 더웠고요. 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세타 같은 거 입고 나갔다가 더워서 헉헉거렸어요. 여러분 날씨 오늘 어땠습니까? 광화문 천막 농성인데요. 일부 의원 단식한다고 하는데요. 13번 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식과 삭발투쟁, 헌재 압박 최고조인데요. 우리 PD님 지금 잠깐 삭발하고 있는 사진, 삭발 사진 있으면 그걸 좀 찾아주세요. 제가 삭발 사진, 최신 사진 업그레이드 된 걸 못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요, 오늘 삭발을 여자 의원님도 하셨고요. 또 남자 의원들도 했고요. 삭발한 사람이 단식을 하는 건지, 단식 따로, 삭발 따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정 변호사님,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나섰습니까? 예, 지금 헌재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헌재에서 6대2 이상, 그들은 8대0이라고 얘기했지만 최소한 6대2 이상으로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돼서 보궐선거가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리고 뭔가 문영배가 그렇죠? 문영배의 헌법재판소가 좀 주저주저 하는 것 같으니까 힘내라 이러면서 밀어붙이려고 단식과 그리고 또 삭발까지 하면서 헌재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헌재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3명의 검사들과 그다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단식하고 삭발 투쟁하면서 헌재 요구하는 내용이 찾았습니다. 아니에요. 저기 네. 사진 보세요. 그렇네요. 여자 의원님 있죠? 네, 있네요. 있죠? 자,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 계속 이어 설명해 주세요. 저 보니까 이현주가 왜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헌재마저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머리도 자르고 삭발도 하는데, 저런다고 판이 바뀌겠습니까? 네, 지금 급해진 거 맞는 것 같죠? 네네. 네, 그런데요, 14번 다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산하라? 박수현, 민영배, 김준혁 단식 돌입. 아니 갑자기 왜 국민의힘 해산하라예요? 글쎄요, 이 국민의힘 해산을 목적으로 한 단식은 별로 이 좌파들한테도 별로 이렇게 동조를 못 얻을 것 같습니다. 왜 진짜 뜬금없네요. 왜 국민의힘 해산 소리가 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토미리스님 욕하고 싶으면 욕하셔도 됩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토미리스님 감사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의힘 해산하라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탄핵 심판을 방해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방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15번 뉴스입니다. 장동혁이요. 멘붕에 빠진 민주당 이제 와서 굶어본들 달라질 것 없어. 냉정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냉정한 얘기예요. 굶는다고 하면 보통 그래도 단식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제 와서 굶는다고 아무 소용 없어. 야, 굶지 마.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장동혁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한때 그 누구야 한해 가까이서 잘못된 길을 들어섰지만 그와 절연을 한 이후에 더더욱 반성하고 절치부심하면서 제대로 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멘붕에 빠졌다라는 표현은 딱 적절한 말인 것 같고요. 멘붕에 빠지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는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들이 유일하게 기대는 것은 문영배의 헌재가 뭔가 엉뚱한 결론을 내리길 바라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자를 잡으라 그랬더니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선고 일자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무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인 민주당이 국회 독재 권한을 남용을 해가지고 탄핵을 남용했다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유님 읽어드릴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이게 독일어로는 자유가 프라이하이트인데요. 프라이하이트. 저는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보다 독일어로 프라이하이트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아이디가 멋있습니다. 말이 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16번 뉴스 보시면요. 제가 왜 이렇게 연결시키는지가 보일 겁니다. 여당이 단톡방에서요. 야, 마은혁 임명할 빙의 주지 마. 변론 제기하지 말고, 야, 조용히, 이대로 이대로, 야! 까불지 마. 조용히 있어. 엎드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여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를 5대3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최소 5대3. 4대4 내지 5대3 해서 현재 8명으로 하면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당의 국회의원 단톡방에서 변론 재개 같은 거 하지 말고 마은혁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재판이 선고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빨리 선고하라라고 오히려 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17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 유여회 적반하장을 쭉 따라오시면요. 내용을 보시고 나면 방송 끝날 때 이거였구나 아시게 제가 오늘 꼼꼼하게 방송을 짰습니다. 잘 보시면 알 거예요. 17번 보세요. 헌재가 변론 제기하면 마은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러니까 변론 제기하지 말고 저 마은혁만 빼. 마은혁만.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마은혁은 안 돼.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뭐랄까? 야, 마은혁만 넣어. 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5대3이란 얘기입니다. 5대3. 네. 마은혁이 없으면 기가! 마은혁이 들어오면 어머! 자, 그런데 18번에서 김문수가 이야기합니다. 나 마은혁을 잘 아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야. 김문수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김문수는요. 저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자, 정 변호사님. 마르크스 레닌이 뭔데 저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980년도에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거잖아요. 그럼 헌법을 수호하는데 헌법 수호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마은혁이는 뭡니까? 막스 레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뭡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조직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은혁이가 본인이 과거에 그런 인민노령 같은 사회주의 어떤 노선을 채택한, 혁명 노선을 채택하는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뭡니까? 공개적인 차기 반성을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양심의 자유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마은혁 같은 사람을 이 헌법재판관에 이렇게 후보로 추천한 민주당 자체가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마은혁이 되게 센가 봐요. 정말 센가 봐요. 김문수 장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마은혁은 레닌주의자라고 하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고 하는데 뭔가 진짜 완전히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요번에 대부분은 말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네. 대법원 재판관으로 이렇게 추천되는 사람들은 네. 거의 대부분이 법원장 정도급이에요. 네, 근데 그런데 마은혁은요? 마은혁은 부장판사였다니까요. 누가 근데 이렇게 끌어다 당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국에 부장판사가 몇 명입니까?
뭐 정계선은 뭐 어떻게 저떻게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장 중에 뭐 이렇게 뽑은 거니까 뭐 그렇다 손 칠 수 있지만 전국 각지에 그 수많은 아마 수백 명의 아마 부장 판사가 있을 텐데 서부 지연에 있는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거를 받아들여 갖고 이 사람을 임명한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은혁이 서부 출신이었어요. 근데 서부 지방법원. 여러분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요. 마은혁이 서부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나갈 뉴스 보기 전에 여러분 아까 제가 물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몇 대 몇 같으세요? 자,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맞아. 여기 지금 이분 댓글 너무 좋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마르크스 레닌을 추종하냐, 한심하게. 딱 그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마르크스 레닌이냐. 여러분, 저는요 자유가 너무 좋아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도 해야 되고 의무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 마르크스 레닌이 뭡니까? 마르크스 레닌이. 그쵸? 자, 여러분은 지금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재밌는 기사를 보여드리려고 여쭤봅니다.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20번 뉴스 보여드릴게요. 헌재 판결 언제 나올까? 근데요, 정 변호사님, 네. 왜 6대 2 아니면 8대 0밖에 없어요? 장성철이는 6대 2고 김준일이라는 사람은 8대 0이니까 그렇죠. 노컷 뉴스라니까요. 노컷 뉴스 CBS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왜 6대 2하고 8대 2밖에 없어요? 8대 0밖에 없어요? 대화를 장성철이랑 김준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라는 사람이랑 김준일 시사평론가 다 좌파들이잖아요.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야 6대 2냐 8대 0이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탄핵된다는 전제하에서 6대 2냐 8대 0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또 틀리면 어쩔 건데 김칫국이야. 그런데 저 김칫국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멸치에 응아 다 떼고 멸치를 다 한 뒤에 다시마 있죠. 다시다 말고 다시마 넓적한 거에다가 슝슝슝 넣고 거기다가 양파를 슝슝슝 썰고요. 신김치를 넣고요. 자글자글 끓이고 거기다가 떡을 몇 개를 넣어요. 거기다가 달걀을 후후 풀어요.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김칫국에다가 김칫국, 떡국까지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왜 김칫국 마신다 그래요? 김칫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듣는 김칫국 되게 열받겠어요. 여러분 그 음식 먹기만 해도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칫국이 왜요? 저 김칫국 실컷 마실래요. 왜? 그렇게 될 거니까요. 저는 지금 5대 3 아니면 4대 4라고 보고 있어요. 잔치국수. 저는 근데 신김치를 잔뜩 넣은 걸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칫국 마시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좋아요. 자, 지금 뉴스는요. 무지 재밌는 뉴스예요. 저 이 뉴스 보고요. 사실 엄청 웃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목욕탕 맨날 MBC 틀어서 내가 연합뉴스로 바꿔놨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저 연합뉴스도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일부러 모니터링을 하려고 MBC를 트는데요. MBC는 되게 재밌어요. 왜? 어머,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이상한 생각을 할까? 하게 방송을 해요. 그런데 JTBC는 더 재밌어요. 막 희한한 소리 떠들어요. 근데 연합뉴스는요, 멀쩡해 보이는데 패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YTN도 그래요. 요즘 별로 볼만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투TV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정 변호사님 저 뉴스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목욕탕이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남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가보면은 MBC가 항상 틀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연합뉴스 TV로 바꿔놨다는 건데, 근데 또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 민주당의 뭐 국회의원이 그렇게 재미없게 소개를 합니까? 정 변호사님, 그걸 그렇게 재미없게 합니까? 예. 자, 여러분, 맨날 MBC를 틀어놨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MBC 있더라고요. 튼 사람을 잡았습니다. 39번 뉴스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뉴스에 따르면 그 MBC 이광이라는 그 민주당 의원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되게 아침 일찍 아마 목욕탕에 가나 봐요. 국회의원 목욕탕에. 그래서 TV를 트는데 항상 MBC를 틀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다, 바로. 국회의원 목욕탕에 가장 일찍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난데 나는 항상 가면 MBC에 틀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 다른 거 트는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 권성동 뭐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쵸 더 일찍 가가지고 다른 걸 틀어놔야죠. 근데 저는 사실 식당 가면요. 식당에 보통 JTBC가 틀어져 있으면 저는 다른 데 틀어버려요. 저는요. 그리고 정 변호사님은요. 다른 데 트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가 봤거든요. 리모컨을 숨겨버렸어요. 딴 데를 틀고 리모컨을 숨기시더라고요. 신문 속으로. 자, 여러분요. 우리도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식당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 갔을 때 이렇게 MBC 틀어져 있거나 JTBC 틀어져 있으면 옮겨요. 그 리모컨을 신문 밑에 숨겨요. 어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을 썼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의원들 모두 총사퇴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박수. 무조건 사퇴하는 거예요? 108명 사퇴하자 그랬대요. 지금요? 사퇴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퇴를 하자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퇴하자. 지금 다 사퇴하자고 한대요. 아 지금요? 네, 그러면은 의원 총 사퇴되면 108명 사퇴하면 국회 해산이잖아요. 아니 왜 국회가 왜 108명 그만두면 사퇴잖아요. 해산. 왜요? 3분의 1.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윤상현 의원은 왜 하자고 한 거예요? 이런 건 있네요. 뭐냐면 헌법에 보면은 국회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 규정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108명 하면 국회 해산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하면은 이제 국회가 더 이상 자기 기능이 안 돼.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이 그만두면은 국회 해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 찾아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안 되면은 해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조기 총선 맞아요. 조기 대선이 아니고 조기 총선입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데 근데 지금 그 되게 좋은 아이디어. 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배웠던 그 지식에 의하면 108명이 그만두면 3분의 1이 없어지면은 숫자가 정족수가 모자라서 국회가 해산이에요. 네. 여러분 맞죠?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윤상현 의원께서. 여러분 우리 그거 윤상현 의원이 하시도록 해요. 그쵸 있죠 여러분. 자 제가 찾았습니다. 헌법 제41조 제2항입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요 규정을 근거로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수가 200인 이상인데 실제로 만약에 108명이 그만두게 되면 국회의원 수가 200인 미만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이제 뭐 아이디어는 좋은데 국회의원은요. 네.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네. 국회가 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요? 아, 예. 그냥 사퇴를 제가 윤상현 의원께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네.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 네. 번만 정 변호사님 말씀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 애들이 저기 의결을 안 해주면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사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사퇴서를 받아주고 나머지는 살려두고 이렇게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금 108명 전원이 네, 지금 라이브 중인데 혹시 잠시 인터뷰 될까요? 예, 지금 라이브 중입니다. 잠시 인터뷰 하겠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사퇴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너무 멋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요. 네. 지금 헌재 앞에 나와 있는데.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 민주당의 입법 독재. 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발 국회 해산이다. 우와, 멋져요. 대통령이 임기단 쪽 예언을 해서. 네. 하더라도 이 민당이 야권 포탈 192석을 가진 이 국회 체제를 변하지 않고서는 네. 우리가 계속 끌려다닌다. 네네. 지금의 주걸 부리니까 옛날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부시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몰수당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말 국회다. 국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의 근원지가 돼버렸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 이 사람이
어떻게든 방탄을 해야 되고 권력 찬탈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우리 쪽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 해산이 답이고 우리는 오히려 국회의원 통사태 결의하고 네. 헌재 앞으로 나가자. 너무 멋져요. 우리는 야당 의원들 이상의원 총회를 하루에 3번씩 하고 밤샘 대기하는데 네. 우리는 민당보다 더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또 전투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이길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아니, 너무 멋져서 방송 중에 전화 드렸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헌재 앞에서. 네,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아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딱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네. 이게 해산되나 보다 국회가 사실상 네, 새로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회기 중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요. 네. 회기 중에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승인을 해야 돼요. 근데요, 일단은 지르고 보면 되잖아요. 108명이 일단 지르면은 효과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네. 우리가 냉정해야 되는 게 네. 만약에 그래가지고 네. 그 중에서 말입니다. 한 30명 정도만 네. 진짜 사퇴서를 받아줬다고 쳐요. 근데요, 정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문제가 돼요? 지금은 108석을 가지고 네. 쟤네가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쟤네가 3분의 2가 넘어가요. 그러면 법률안 거부권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무용화되고요. 쟤네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네요. 네네. 아무튼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108명이 다 같이 머리를 깎고 우리 그만두게 해달라. 총사퇴 결의하는 정치적인 행동은 의미가 있는데요. 진짜 이거 사퇴서 내면 큰일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런 결단을 이야기하신 거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는 너무 훌륭해요. 박수! 근데 지금 헌재 앞에 계시대요. 네네. 왜 헌재 앞에 계신데 또 전화를 거니까 바로 받아서 우리 최고가 정말 바로 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든든하죠? 자, 그런데 23번입니다. 아니다. 24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재밌는 뉴스를 또 갖고 왔어요. 검찰총장 때부터 극우와 친밀감, 유튜브 중독이 초래한 비극. 여러분 갑자기요, 극우와 친밀감 이렇게 단어가 나왔어요. 자, 22번입니다. 자, 어디 뉴스죠? MBC. 네, 근데 22번 보세요. 기독교 탈슨 극우 선독가들 분열 불쏘시개 참담. 근데요, 왜 자꾸 극우 선동가라고 그래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지금 광화문과 여의도가 지금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극우 선동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언론사가 저런 감정적이고 네. 그렇죠, 편파적인 저런 제목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디에요? MBC.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극우 MBC가 계속 극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뭐가 급하구나. 근데 25번이에요. 25번 뉴스. 석방된 윤석열 보수 유튜브 출연 가능성 있다. 대통령 품위 실종. 아니, 있잖아요. 출연한다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출연 가능성 있다. 자기가 말을 해놓고 대통령 품위 실종. 아니, 있잖아요.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나간다 말도 안 했어요. 근데요, 자기가 먼저 말을 하고 자기가 뒤에 욕을 해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장성철이가 길을 가다가 바지를 벗으면 그렇죠? 황당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장성철이가 그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바지를 벗을 일이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바지를 벗는다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런 논리로 대통령께서 보수 유튜버의 부에 출연할지 말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지가 연기를 딱 피운 다음에 그렇다면은 품위가 실종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성철이한테 똑같이 돌려주고 싶네요. 이런 걸 똑같이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재인이 도둑질을 할 수 있다. 도둑질을 한다면 완전히 또라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앞뒤에 붙여놓고 근데요, 여러분, 저는요, 아트TV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여의 적반하장 아트TV에 나오신다에 저는
10표 걸겠습니다. 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쵸? 저도 적극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26번 뉴스입니다.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이 시작됐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여러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이제 1심에서 무죄 받은 이재명 위증교사가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이거 바로 재판 선고가 되겠냐, 또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 무죄인 사건이니까 이재명 쪽에서 할 일은 없다. 검찰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과연 검찰 입장이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증인 신청이나 하지 않고 오늘 바로 결심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한 4월 중순경에는 이재명 위증교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1심 무죄가 나왔지만 저는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7번 뉴스는요. 그냥 보면 재밌는 뉴스입니다. 김문수 의문의 1승. 윤석열 석방의 잠룡들 석방의 희비 교차. 여러분 지금 김문수 의원은요. 그 장관은요. 의문의 1승 맞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이겼어요. 그런데 자 28번 뉴스부터는요. 여러분 입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입을 잘 풀고 요걸 할 준비를 해주세요. 자 28번 뉴스부터 달리겠습니다. 유승민 대한민국 운 다하지 않아 윤석열과 이재명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근데 왜 이재명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그런 거예요, 정 변호사님? 근데 뭐 사실은 이재명이나 좌파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들한테만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대3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탄핵이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나 좌파들도 승복해야죠. 뭐 그런 점을 뭐 지적한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인데 갑자기 유승민이 얘기하니까 뭡니까? 기운이 확 떨어지죠.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유승민이 한마디 하니까 한동훈도 한마디 합니다. 29번 뉴스입니다. 계엄의 바다 건널 것 대한민국 지키는 헌재 결정이 돼야. 아니 있잖아요. 탄핵의 강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는요. 계엄의 바다예요.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잘 보세요. 한동훈이 계엄의 바다 건널 거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지키는 헌재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30번 뉴스입니다. 어제 한동훈이 부산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배신자 떠나라! 그러고 엄청 사람들이 집회를 했대요. 저 그 집회 장면 사진을 누가 찍어 보냈는데요. 그 옆에서는 뭐랬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젠틀 대통령 그랬대요. 자, 한동훈이 부산에 가니까 완전히 양극화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 한동훈이 제정신인가요? 저는요. 한동훈이 뭐 검찰 시절에 제 후배지만 정말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앞단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 일 다 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다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수파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길 이렇게 염원하고 있는데 이제 북콘서트 다니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빨리 탄핵되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헌재 결정이 돼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탄핵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 못해서 같은 검사 출신 정 변호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식칼 던지고 프라이팬 휘두르는 단계.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저 말이 이해 가세요? 자, 한동훈 87체제 수명 다했단 진단. 식칼 던지고 프라이팬 휘두르는 단계. 저거 무슨 뜻이에요? 저도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냐. 야, 부부싸움을 한다 치자. 그러면 부부싸움을 해도 집안에 있는 식칼을 던지거나 프라이팬을 휘두르지는 않지 않냐. 아니 근데 누가 저런 걸 해요? 아니 여러분 누가 싸움하다가 저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비유를 든 거냐면 탄핵이란 제도가 헌법에 있지만 누가 그 탄핵을 실제로 쓰냐. 부부싸움을 하고 여야 갈등이 있어도 어떻게 식칼 던지고 프라이팬 휘두르는 거와 같은 이런 탄핵이라는 수단을 쓰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 누구 비방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비방하는 겁니까? 거기는 말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한 것만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 거는 저기 제 생각에는 저기 그냥 한동훈은 저기 윤리위원회에서요 징계해가지고 저기 쫓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동훈을 안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는 차원을 떠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이런 배신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너가 무슨 잘못을 하면 당장 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하늘은 노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싸우세요. 부부싸움. 칼 던지고 프라이팬 던지고. 와 저는 귤도 안 던진다. 아유 정말.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한동훈보다 더한 아까 누가 댓글에 게토레이라고 올려서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그게 욕이더라고요. 자 32번 뉴스입니다. 얘 진짜 게토레이. 정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양향자가 이거 등록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왜 등록을 안 했는지. 아니 근데 지금 등록을 왜 하냐고요? 아니 이제 곧 국회 저기 대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미친 애들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미친 애들 같아요. 대한민국에 갑자기 지 혼자서 예비 후보, 단독 입 후보. 여러분 이거 제정신 아니죠? 제가 놀라운 예언을 하나 해드릴까요? 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준석과 한동훈이 만나서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할 겁니다. 아니 후보 단일화 논의를 떠나서요. 아니 대선이 결정도 안 됐는데 둘이 만나서 대선 단위 저기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할 거라니까요. 두 사람이 하는.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방송 준비 되게 꼼꼼히 한 것 같죠? 이렇게 스토리대로. 자 그런데 단독 입후보를 했는데 그 다음 뉴스가 더 웃겨요. 33번이에요. 이분이 더 웃겨요. 저는 소개해 주세요. 예, 우리 홍준표 시장이 야 대선 준비 자꾸 그런 거 얘기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대구 시정 이외에 항상 늘 차기 대선 준비야. 근데 어떻게 그걸 안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기 대선 준비한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니 안철수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항상 대선 후보 등록했다가 항상 사퇴. 이분은 항상 대선 준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다가 아까 혼자 아까 웃음이 터진 거예요. 왜냐면 너 직업이 뭐니? 대선 준비요. 여러분 안 웃기세요? 지금 대선 준비한다는 사람과 후보 등록한 사람과 그리고 부부싸움 이야기하고 나와서 투코 콘서트 다니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제일 웃기세요? 정 변호사님 누가 제일 웃기세요? 저는요? 저는 사실은 홍시정이 제일 웃겨요. 왜요? 아니 그냥 한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왔다리 갔다리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속마음을 오늘 들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 노래예요. 세모시 옥색 치마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뭐 금방 물린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네예요 그 노래가. 근데 무슨 그네 같아요. 흔들 제가 이거 보다가 너무 웃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아서 컴다운이 안 돼요. 왜 좋냐고요? 정신 나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다 돌아오라고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각자 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요. 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숨 넘어가요. 저 아까 혼자 준비하다가요. 깔깔깔깔 여러분 안 웃기세요? 웃으세요 실컷. 그런데 34번 보면 더 웃긴 사람 나타났습니다. 헌재 예고 없이 14일 선고할 수도. 정 변호사님. 네. 예고 없이 선고한대요. 그러더니 윤석열 탄핵 때도 경선 관여할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박지원이 이야기를 하면 박지원의 이야기는 거꾸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지원이 바라는 바는 뭡니까? 14일 날 적어도 요번 주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헌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14일날 선고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라도 14일날 선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또 원하는 건 뭐냐?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뭡니까? 억울하다라고 다니면서
태극기 애국 시민들 뭐 집회, 광화문 집회에도 나오고 여의도 집회에도 가서 막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자기네들이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그런 광화문이나 또는 여의도 집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현재. 네. 이렇게 보니까요. 성격상 대선 경선도 관여할 것.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갈 거야. 채신머리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리지만 선고할 거야. 그럼 탄핵될 거야. 탄핵되고 난 뒤에 경선 관여할 거야.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것도 재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평을 다 모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 보면 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도 있구나. 대한민국에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이렇게 이상한 생각도 하는구나. 놀랍지 않으세요? 35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조갑제가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 대선에 치명적이다. 헌재는 파면 결심 굳힐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금 소개하신 박지원의 이야기와 조갑제의 이야기를 이름을 빼고 두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헌재가 예고 없이 14일 날 선고를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석방된 상태에서 헌재에서 탄핵이 되는 것은 대선에 치명적이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둘이. 그러면은 박지원과 조갑제는 되게 친한가 보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하는 얘기가 너무 똑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 보이세요? 파면. 파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기사에 나오죠. 진짜 파면 보여드릴게요. 36번입니다. 충북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빼돌린 공무원이 파면됐어요. 여러분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를 빼돌린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파면하는 거예요. 파면. 37번 보세요. 파면.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위헌.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다. 이 파면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면. 남의 밥그릇 그렇게 함부로 빼앗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38번 뉴스입니다. 저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월 2일을 임시 휴일로 6일 연속 쉴 수 있다. 언제 또 이렇게 쉬는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아니 대체 공휴일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6일 날이 대체 공휴일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인 5월 2일 날 놀면 6일을 놀 수 있다 이거예요. 근로자는 아니, 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 공휴일을 6일이 아니라 2일로 해서 1, 2, 3, 4, 5 이렇게 5일을 놀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 개 더 놀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이 있는데 하루 더 놀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여러분 지금요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6일, 5월 7일, 5월 6일까지니까 네. 쭉 쉰대요. 근데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거 좋죠. 노는 거 좋죠. 근데 이거 한다고 내수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 지난 설 연휴 때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때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하루 지금 했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뉴스 쭉 해봤는데요. 일단 정준길 변호사님께 제가 항상 방송 출연료로 드리는 구전녹용 한 잔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께 애국녹용이라 불리는 구전녹용 소개해드릴게요. 구전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렸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다렸습니다. 아투TV와 함께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라고 구전녹용편을 32% 할인합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용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최재형이 누구예요? 최재형 아니 지금 여기 최재형이 급성 혈액암이래요. 감사원장 말하는 건가요? 아닐 거예요. 이거 한번 검색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댓글 쓰면 무슨 말인지 제가 가끔 궁금해요. 최재형이 아니라 최재형. 영이잖아요. 누구죠? 최재형이? 갑자기 여러분 궁금한 이런 댓글을 써주셔가지고
자, 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공수처장 구속 그리고 민주당 헌재 비밀 소식에 충격받고 거리로. 제목 네. 이해 가십니까? 아, 최재형이 그 목사 아니에요? 최재형 목사? 옛날에 그 우리 그 김건희 여사 괴롭혔던 그 미국 목사가 최재형인 것 같은데요. 누구예요? 우리 PD님 저 지금 기사를 전혀 몰라서. 여러분 최재형 누구 얘기한 거예요? 아, 그 목사요? 네, 그 목사가 최재형 목사잖아요. 아, 그 목사요? 혹시 그 목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 댓글 아, 그러면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니까 일단 패스.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가기 전에 대검찰청에 소환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뭐 내부가 몇 대 몇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되게 분위기가 좋다. 그러니까 3명의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해서 내일 모레 지금 선고를 한다는 것은 전 되게 굿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적인 굿뉴스는 뭐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언제 선고일자가 잡히는지를 보면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선고일자가 앞에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방송의 흐름대로 제가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기사를 다 모아서 쭉 이어서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사에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극우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극우가 아니라 아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보수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는 이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에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한길 선생님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라운드 씨를 함께 이 스튜디오에 모아서 우리가 정말 뜨겁고 뜻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방송 괜찮았죠? 그러면 많이 좀 날라주시고요. 아토TV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토TV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커야 돼요. 좀 더 크게. 100만 가자! 네. 오늘 화요일이죠. 시간이 오늘 화요일이네요. 저도 오늘 수업 갔다 오느라고 바쁜 하루였습니다. 네, 법무법인회 정준계 변호사님과 또 우리 PD님, 그리고 우리 박경련님, 그리고 우리 아토TV 모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5시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